불을 끄다 목숨을 잃은 4명은 모두 경남 창녕군 소속이었는데요. 인근 지역인 산청의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화를 당했습니다. 화재 당시 불길은 불과 10분 만에 고개 2개를 타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의 산세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대원들에게 사전 교육과 지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곡산 자락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조금 뒤 산불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원들 같다, 대원들. 그런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이거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저 사람 있던데, 좀 있잖아. 사람 있었다고요? 사람이 뛴것 같은데, 집으로. 바람이 거세질수록 불길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길은 단 10분 만에 고개 2개를 넘고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산불 진화대 8명과 이들을 인솔하던 30대 공무원 등 9명이 고립됐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오후 1시 43분쯤 역풍이 발생해 본부에서 철수를 요청했고 5분 뒤엔 해당 팀도 긴급 상황을 요청했다고 적혔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등 4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경 한 100m 정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불이 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숨진 희생자들은 모두 창녕군 소속. 산청 산불이 커지자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근 시군에 다 오래 있기 때문에 인솔도 있고 가면은 대충 구두로 들었을 때 진화 방화선 구축하는 이런 내용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훈련이나 특수 장비가 부족한 공무원 투입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산불인데 이게 올라가서 끌 수가 없어요. 진화에 투입되어도 장비라가 딸랑 방염 잠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낯선 산세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고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이 불길이 어떻게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경찰은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사항이 적절했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경남과 경북, 울산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도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팀의 변윤재 기자와 함께 MC에 들어온 시청자 제보 영상들 보면서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MBC의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의 규모가 컸던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의 제보가 집중됐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약 60km 떨어진 하동군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많은 양의 잿빛 연기가 치솟고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 화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 헬기들도 이 지역까지 접근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요. 영상으로도 불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이 직접 제공한 영상입니다. 야간 진화 작업이 담긴 모습인데요. 빨간색 옷차림의 진화대원들이 이렇게 산으로 직접 들어가 물을 뿌려야 하고요. 풀더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 시간대에 진화 작업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대원들이 호수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물을 분사를 해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겠습니다. 예, 경북 의성군의 점곡면 모습입니다. 붉은 화염이 아예 산자락을 뒤덮은 채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숲에 마치 용암을 부은 것처럼 온통 시뻘건 모습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이 붙은 산 바로 아래가 논밭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마을 인근으로 보여지네요. 예, 오늘 낮 시간대 들어 진화율이 50%대에 넘어선 의성군 안평면 모습인데요. 온통 이렇게 잿빛으로 마을이 타버렸습니다. 예. 예, 숲에 있는 나무들 위에 이렇게 잿가루가 내려앉은 것처럼 민가며 그리고 할 거 없이 모두 타버렸군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울산시 울주군에선 산불이 이렇게 도로 옆으로 번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연기가 도로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요. 예, 앞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고속도로와 국도인 만큼 자칫 추돌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산불 3단계를 이곳에 발령해 울주군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논이며 밭이며 살림들, 집이며 맞습니다. 이 검게 타버린 모습들 보니까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요. 이 산불이 또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예, 정부는 방금 전인 저녁 6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본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최 대행은 재난 사태를 선포했던 3개 시도에 대해 특별 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산불의 여파가 크다는 겁니다. 예.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북 의성의 진화율은 59%, 울산, 울주는 70%의 진화율을 보인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산불로 전국 산림 6,300여 헥타르, 주택 39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 대피 주민들도 발생했는데요. 약 1,5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불 대응 중대본을 가동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얼른 불길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팀 변윤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건조한 데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낯설고 험난한 산길을 헤치며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비탈을 따라 치솟은 불. 연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줄기가 조각나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조심! 불길과 연기 속에서 어둠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소방호스를 들고 발을 내딛습니다. 가파른 산비탈도 타고 올라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전 산불이 시작된 경북 의성에선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마을에서 올려다본 능선 위론, 산 전체가 불타는 듯 화염에 휩싸였고 산비탈에도 불길이 일렁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 곳곳에서 치솟으며 밤하늘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을까지 덮칠 듯한 기세로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의 밤샘 사투는 경남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경남 산청. 소방대원들이 헬멧에 달린 등에 의지해 손으로 나뭇가지를 헤치며 기어가다시피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경남 김해에선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기다란 띠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울산 울주. 도로 바로 옆까지 내려온 불길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산자락을 뒤덮고 있는 연기. 도로 옆으로도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오후에는 큰 불 잡는 걸 목표로 했지만 강한 바람에 오히려 산불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소방 근처로, 소방차 근처로 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할 겁니다. 잔불을 막을 것이고 마을을 불이 날아오는 것도 막을 것이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의성의 2,300여 명, 경남 산청의 2,400여 명, 울산 울주의 3,900여 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에 소방대원들의 사투는 오늘 밤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전국의 산불 상황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부분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다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지가 파면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서도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 위헌 논란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내란 공모 의혹입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이 맞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재판관 불임명, 내란 공모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럼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환 교수와 함께 탄핵 심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근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는 박근혜 91이라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 간과하신 게 그때는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까지 굵직한 탄핵 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약간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만약에 5대3으로 갈리고 있다면 그러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명이 합류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한 명의 합류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5대3 기각을 내린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용된 걸 기각된 걸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런 무리한 결정을 헌재가 내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재는 기다리겠죠. 임명을.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심리를 해서 결론을 5대3이 아닌 6대2나 아니면 4대4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되게 복잡한 이유라기보다는 단지 탄핵 심판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 한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지금 이제 뒤흔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일 그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만약에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탄핵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아침에 그 한덕수 탄핵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탄핵에서 이것이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하고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위반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대한 위반인데요. 만약 그걸 했다면 지금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특별검사가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일으킨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임명 문제까지 해서. 근데 이제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위반은 확실한데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공격해서 정지시키려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 지나니까 괜찮네. 그러면 사실 헌재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뭐 물러보겠죠. 사실은 이렇게 기각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셔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을 내가 임명 안 해도 탄핵당하지 않네. 뭐 1명 조금 미룰 수 있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였습니다.